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회복하는 듯 하다가도 떨어지고 또 하다가도 떨어지고 네, 참 답답하게 움직이죠.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 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 또 어제 국내 증시가 원체 빠르게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되돌림이 좀 살짝 나오긴 했지만 다음 주 시장을 또 고민하자면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급적인 공백이 또 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쉬는 동안 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의 움직임도 봐야 되다 보니까 또 다음 주 또 동시만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국내 증시가 오늘부터 해서 영향을 좀 받는 흐름이고 다음 주까지도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뭔가 조금 재미없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런 시장이니까 좀 차분하게 보시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이랑 그 라이브 방송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쫙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팍 하고 호텔을 조금 많이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보고서 추가적인 제가 현금 확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우선은 저도 현금을 좀 늘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문의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 제가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너무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셀트리온을 하도 이제 이게 뻐꾸기를 날렸더니 네, 저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방송국으로 이제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PD님이 좀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AS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익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토론 방송 한참 할 때 시작할 때 5월 달에 이 완전히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률이 지금도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원체 바닥에 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샀어요. 네. 다들 아시죠?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매도 포지션이 아닌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하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빡 해버렸어요.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기억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다 잘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이제 횡보거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 타이밍에서 한 19만 원대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올라가기 첫날 반등 나오는 포인트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 하락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종목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요 상황까지 왔어요. 여기 박스권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많이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9만 원, 19만 5천 원 정도 사시면은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종목이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그리고 차트 상황도 보면은 음봉 팡 터지고 터졌죠? 다시 음봉 팡 터졌어요. 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닥에서 완전 진바닥에서 삽니다. 왜 진바닥이었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인데 항상 저는 종목 추천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진바닥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요거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끼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모멘텀거리가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부터 말씀드렸던 5G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갑자기 시장 특징주로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네. 시장을 먼저 좀 빠르게 보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 주봉이에요. 완전 진바닥을 봤잖아요. 이 구조에서의 이 차트 흐름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라인을 좀 더 진하게 한 번 더 그어드릴게요. 이러면 좀 잘 보이겠죠? 요 라인이란 말이죠. 이 구조에서의 차트 모양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주는 그림을 봤던 거고 또 하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했을 때 이 추세 하단 자리를 깰 경우 뭐 적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정도 포인트에서 횡보를 합니다. 근데 더 깨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 하단 자리를 지키거든요.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 하단 자리에서도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제가 네모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이 하단 깨고 난 다음에 나왔던 저점 바닥, 반등이 나왔던 저점 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깨잖아요. 이탈하잖아요. 그렇죠? 이탈해버렸죠? 그럼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종목이 뭐예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있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5월달 추천드린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갈 때 이 대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추세상에 큰 하단 자리까지, 이 하단 자리까지는 어떻게든 회복을 해요. 이게 절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차트에. 회복을 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종목들은요. 큰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은 이 자리를 회복한다고요. 이게 1차적으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차트의 절대 원칙, 심리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급적인 대응과 심리적인 상황에 대응을 할 때 이 바닥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항상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뚫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오버슈팅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바닥을 탈출하는 그림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몇 주간의 시장은 어땠나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시장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안 좋았다고요. 일봉으로 가볼게요. 답답합니다, 시장이. 자,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꺾여버렸어요. 아까 보셨던 그 자리예요. 라인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라인 한번 잡아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라인. 이걸 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서 이제 이해를 하실 테니까 가능한 한 이제 뭐 어떻게든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자,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주봉 라인이에요. 오케이? 요 라인 보이시죠? 네. 작은 라인 보이죠? 슈팅하고 떨어져 버린다고. 근데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하기 시작했죠. 최근 자리가. 그죠? 그럼 요 자리 무슨 자리일까요? 이탈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계속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해두시면 돼요. 사실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시장이 지금 보셔야 될 게 어떤 움직임인가요? 약간 불안불안해요. 약간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답답해요. 그렇죠?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자, 이제 여기서 확대를 좀 하자면요. 일봉입니다. 여기가 이제 박스권 자리에서의 1차 반등 자리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스러운 흐름들이 나와요. 들고 계셨던 분들 이 자리에 네. 근데 시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 흐름 자체가 꺾여 내려가 버리면 보통 한 5% 정도의 하락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종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따라서 종목이 따라가요. 이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많이 빠진 터라 보통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빠진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사실 쉽게 깨지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조정을 살짝 거치더라도 반등이 나오긴 해요. 자, 21선인가요? 잠깐 체크해 보자면 라인을 제가 두껍게 볼게요. 이 컴퓨터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21선 라인을 좀 두껍게 표시해 볼까요? 잘 안 보이나요? 120주선인가요? 이 라인인데 이게 무슨 라인이지? 121선 라인이네요. 자, 121선 라인 자체에서 보자면은 한 17만 5천 원짜리까지 맥스 하단 자리 편성은 되어 있고 60일과 121선 자체가 돌아섰던 시점 자체가 7월 말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우선 라인 하나 건드려줬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5%가 맥스졌죠? 근데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5% 간다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17만 5천 원 간다고 파는 건 아니고 현 구간대 이 라인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일봉으로 다시 조금만 크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샀는데 라인을 한 번 더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라인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요 라인이에요. 이 라인.
매수했던 자, 이 라인이라고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라인을 이게 중요한 주봉으로 제가 대바닥에 말씀드린 라인인데 이 라인을 깨버릴 경우에 보시면요. 한 달, 두 달 때 본전됐어. 깼을 때 사면 본전됐어. 다시 또 떨어져. 하나, 둘, 셋.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깨고 났을 때 어떤 상황이 와요?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을 경우에 잘 안 움직이면 이 하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안 좋을까에 대한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근데 하반기 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래도 실적이 사상 최대로 가고 이익이 개선상이 굉장히 큰 회사들은요. 이 추세 하단자를 이탈하더라도요. 빠르게 올려치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다? 겁먹을 자리는 사실 아니다 판단이고 맥스로 보는 게 저는 17만 5천 원까지는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감안하시되 종목을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다시 20만 원 위로 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결론은 뭐다 똑같은 얘기인데 조정 시 조금 차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온다 싶으면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최근 들어서 빠진 거지 종목 자체의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크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요. 그냥 단기 조정 자리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보시면 이 차트잖아요. 살짝의 조정. 그래서 조금 힘내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아시겠죠?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셀트리온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궁금하셔서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잠깐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AS를 짧게 볼 건데 몇 개만 볼게요.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우선은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3% 정도의 오늘 상승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가 좀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수익은 잘 났는데 지금도 이제 수익 중인 종목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오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어요. 다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깨졌다가 장대 양봉 팡! 다시 밀리는 듯 하나 시장이 안 좋았었죠. 이날. 다시 팡팡 튀는 모습들. 어제도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던 것 같고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그럼 얘는 조금만 실적이 안정적이라면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실적에 대한 이슈로 다시 간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진짜 안 좋더라도요.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들. 모멘텀 거리가 아주 그득한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 종목들이 머니 차트에 꽉꽉 당겨져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결국 빠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거 명심하세요.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요. 시간을 두고 당장의 마이너스가 뭐 10% 나더라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결국 올라가요. 배신하진 않아요. 그런 정보 되게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아셨죠? 그런 흐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것도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분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할게요. 삼목의 스폼. 추천하고서 그냥 줄줄이 빠졌어요. 빠지는 종목 AS 해드려야겠죠. 자, 주봉 상황으로 보지 말고 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봉 상황으로 보자면요.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이렇게 맞춰지고요. 주봉으로 더 볼게요.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요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이런 라인을 그리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좀 빠져버렸어요. 저도 참 짜증이 나지만.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 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같이 돌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단기적인 하락이지만 시장 영향보다도 얘는 그냥 누군가 조금 투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실적 이슈에도 움직이지 않으니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2분기 때.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어요. 던져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히려 저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래컴퍼니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장대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빠지지만 현재 바닥자리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오늘 종목은 이게 이전에 했던 종목이에요. 거의 초반에 코오롱 플라스틱이에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가지고 나왔는데 주봉상으로 우선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년 주봉 바닥 포인트로 이렇게 라인은 잡혀 있어요. 크게 바닥, 주봉으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일봉이었네요. 네, 이렇게 주봉으로 보자면 이렇게 라인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 종목 상황이 천천히 타고 가면서 튀고 다시 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기대가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거의 뭐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POM이라고 합니다. POM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쓰고 싶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예요?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거기에 따른 매출 포인트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자체가요, 바닥을 확인하고서 상승을 주는 그림을 앞으로는 계속 그릴 거예요. 당장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쁘게 작게나마 상승을 좀 주면서 파동 한번 그렸지만 다시 한번 추이를 바꿔가는 포인트가 현재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핵심은 뭐예요? 극심한 공급 부족. 네, 아래 있죠? 극심한 공급 부족. 이게 나름 이게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이 POM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10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철만큼 강하고 가볍고 내구성 좋고, 네, 열에 강하고, 네. 이게 지금 요즘 자동차 트렌드,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무겁죠?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실적이 그러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값어치를 하는지만 보자고요. 자, 매출액이랑 비교해 볼게요. 잘 보세요. 약간 정체기를 거쳤어요. 2019년 3,300억이었고요. 2020년 2,900억이었고요. 작년 4천억부터 해서 좀 회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올해 반기까지 2,500억으로 우선은 팡 튀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 277억이에요. 올해 반기가 225억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올해 꽤나 많이 올라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추이 상황을 보더라도 뭐냐면요. 여기 아이고 죄송한데 확대가 좀 안 될 것 같네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냥 꾸준하게 최근에 한 7, 8년 정도 적자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 원래 정상권으로 가던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이에요. 시장에 한번 이슈가 됐던 구간이에요. 팡팡팡팡.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은 7월 요쯤 말씀드리고 아마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요 구간 자체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문제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등했던 시기,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14,000원 위의 부분에서 팔고 싶은 모양새가 많고요. 잘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시장 6월 달에 급락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라인까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14,000원까지는. 그러니까 차분하게 간단하게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 AS 많이 궁금하셨던 거 셀트리온 수익 정말 잘 나고 있고 아마 수익률이 전문가 가운데 제일 높을 텐데 다 해결 받으셨죠?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셀트리온 궁금하시면 방송 되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아이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